손학규 대표가요, 오늘 국회 맨 바닥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엄동설한 추위가 느껴지는 찬바닥에서 밝힌 단식 5일차 취임 100일 소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은 무슨 혈압 재고 이럴 단계 아닌데 만 4월도 안 됐는데 뭐 혈압은 정상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 고혈압 소견이 있으세요. 우리 정의당 대표님, 제가 혈압 한 번만 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괜찮을 텐데. 140에 90 이상이 혈압이신데 괜찮으시네요. 안철수 대표 전화는 건강을 염려하는 전화였습니다. 건강. 왜냐하면 하여튼 두 분 다 우리 바른미래당 창당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나 건강하니까 진짜 오랫동안 끌라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끌라고. 그러나 쓰러질 때까지 끌지 않으면 제가 몸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정권 망합니다. 이런 손 대표에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이 단식을 말리려고 간 자리였죠. 그런데 오히려 핏대만 세우고 역정을 내시고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우리 이해찬 대표가 웃었어요. 우리 이해찬 대표가 웃으니까 이제 뭐가 잘 풀리겠어요. 그만하시고. 아니,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요. 예? 난 건강하니까 오래 끓으시라고. 오래 끓다가 죽을 때쯤 돼서. 단식을 풀으세요. 우리 아니 단식은 아니 내가 무슨 왜 단식을 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건강하니까 꽤 갈 겁니다. 근데 되도록 빨리 건강해서 다시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정개특위 안에서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면 저는 단식 풀게요. 그때 가서 몸 상해서 어떡하려고 지금 10일밖에 안 됐는데 12월 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아니, 저 기력도 없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면 어떡합니까? 웃으며 서로 이야기는 하시지만 서로 속으로는 장검이 푹푹 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 속에 다 칼들이 들어있죠. 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고 엄정하다. 일단은 저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경우는 네. 고 노회찬 의원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정말 정의당으로서는 목숨을 걸었던 사안이고 또 잘못됐던 우리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석 득표를 60%를 하고 의석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 구조. 그건 네. 뭐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단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손학규 대표는 상당히 강렬해졌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 재단에 나를 바치겠다. 네. 쓰러지고 죽음 또 피 얘기까지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동급으로 또 놓고 단식을 네.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 정책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또 정책의 측면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대신에 지금 과연 이런 사안으로서 지금 우리 경제, 정치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고민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완전히 꽁꽁 꼬여있고 사실은 그 단초는 저는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이 손을 잡고 국회를 보이콧했고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결국 질질 끌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바른미래당의 이런 선택이 결국은 현재 꼬인 전국의 단초가 됐고 결국은 예산안 처리도 사실은 엉망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지금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단식을 할 때인가 저는 도리어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이 논리를 내세우는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의 이런 모습이 지금 21세기형 국회에 훨씬 맞는 모습이 아닌가. 네. 과거의 독재 시대에 정말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랬을 때 단식투쟁이라는 그런 상황에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지금은 그 타협의 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가게 되고 저는 이런 이 19세기, 20세기의 후진적인 모습의 정치는 이제는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좀 바꿔야 된다. 손 대표의 결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국민에게 호소하고 특히 국정농단의 이런 적폐를 반드시 또 치유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손 대표가 좀 가슴속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작은 야당도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당이 죽느냐 사느냐. 본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손 대표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어떻다고 하나요, 변호사님? 아까 보시니까 정상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일단은 부정맥 증세가 심해져서 네. 주치의는 실제로 건강이 우려가 된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가 원래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이번 단식 이후로 고혈압이 혈압이 150에서 80까지 올라가는 네. 식으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는 7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네. 단식 자체가 며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몸에 어떤 이상 신호를 나타낼 수도 있는 어떤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건강 상태를 안 좋게 네. 하면서까지 게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손 대표는 그런 부분을 일부러 처음부터 예상하고 지금 앞으로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어떤 피를 어떤 희생을 하겠다, 헌신을 네. 하겠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에 그 피가 본인이 어떤 일종의 재물이 되겠다는 식으로 이번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볼 수 있는 것이냐, 대화로 네.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 상당 기간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은 10년 넘게 그동안 나왔던 논의인데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바뀔 문제이냐. 민주당과 또는 자유한국당과 대표들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수순을 밟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네. 손학규 대표는 그래도 난 끝까지 가겠다. 건강하니까 편안하게 협상 오래오래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던데요. 안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거지라는 말까지. 점점 몸은 야위어질 텐데 말은 비장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요. 이해찬 대표 그리고 정동영 대표까지 세 분의 인연이 있었잖아요. 11년 전에도요. 벌써 정치 시계를 한 10년 전으로 가면은 그 당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기에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건너가서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당시 최종적인 승자는 정동영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 정동영 후보, 손학규 후보가 맞붙었던 그러한 과거의 오랜 인연의 끈이 있습니다. 당시 손학규 대표는 당을 탈당하면서까지 상대당으로 넘어갔는데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고 네. 받기 결국은 시베리아만큼 춥다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었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당 대표 지내신 분들인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이 선거구제 개편이 그렇게 중요한 과제면 아니 당대표 할 때 하지 왜 남의 당 가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처해진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져가자는 건 결국 다당제를 통해서 대표성, 비례성의 표의 원리들을 좀 확보해 가자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손학규 대표의 현재 처해진 지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이원희 변호사님이 좋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끌어왔던 문제라 12월 한 달 안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손학규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풀고 이 논의를 조금 더 끌어가기 위해서 좀 솔로몬의 지혜를 당겨서 같이 이 이야기에 대한 논의들의 접합점을 좀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치열하게 경쟁을 하셨던 분들 지금 다시 만나서 손을 맞잡았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패널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손학규 대표의 단식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는 비난 섞인 의견도 있고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칭찬과 기대도 나왔는데요. 먼저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산과 연동시켜버리면 아니 개헌안까지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사안을 예산안에 연동시키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겁니까? 갑자기 단식 들어가시고 이러시면 어떡하시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다 더 이상 대표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절실했으면 대표하실 때 하시지 왜 우리 당 대표할 때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막 딴 당 대표하시면서 하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손학규는 죽고 김정은은 답방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글을 올리셨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아주 라이트 타임, 아주 적기에 단식 투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정치의 이번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학규 톡하신 분입니다. 얼굴은 웃지만은 그렇게 진실성 있게 일하는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늘 그 실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잘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생의 각오를 해라 하는 겁니다. 누가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깜짝 놀랐던 것 같더라고요. 예. 윤경호 의원님.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사실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저 얘기를 하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방점을 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지금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죽어야 한다 했다가 예, 나중에는 그렇죠. 회생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한 적기, 거예요. 뭐 라이트 타임 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약간 좀 주워 담는 듯한 표현인 네.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손학규 대표의 징크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손학규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려서 카드를 내놓기만 하면 다른 더 큰 뉴스가 네. 덮어버렸던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전 뭐 기억나는 게 2007년에 한나라당 탈당한다고 했더니 한미 FTA 그러게요. 뉴스가 덮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정계 은퇴한다고 강진인가에 가서 2년 동안 칩거했다가 2016년 10월인가에 나왔을 때는 아마 북한 미사일 발사일 거예요. 북한 네. 미사일 발사 같은 거는 뭐 손학규 대표가 아무리 뭐 고수라도 그걸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손학규 대표를 따라다니는 뭐 이렇게 좀 불행한 일 이런 거라는 의미인데 저는 네. 이번 단식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이 하니까 네. 왜 단식을 하는지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로 바뀌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 다수가 얘기한다고 하는 찬성한다고 하는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면 안 됩니다라는 거에 다 방점을 둬야 되는지 이걸 네.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설득이 되지 않는 한은 손학규 대표의 단식이 거대 두 여당 그리고 야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 차원이 네. 아니라 국민이 호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찬성을 해줘야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 같은 소수당의 대표들이 저렇게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 방법을 쓰는 거에 박수를 보낼 수 있을 텐데 네. 국민이 뭐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득이 제대로 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이 갈수록 이 말에는 점점 도끼가 오르는 손학규 대표입니다만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까지요. 아니 그렇게 절실했으면 당 대표 때 하시지라고 했지만 어떤 또 다른 부수 효과는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전화도 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좀 물어봤다라는 것 같고요. 또 내심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려하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얼마 전에 전당대회 출마할 때까지도 제3당의 정당의 기치를 높이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건 결국은 대한민국의 다당제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하고 있는 일에 안철수 전 대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동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이 국회 구도 속에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의 질서가 형성돼 있지만 한국당은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부적 상황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없다라면은 정말로 손학규 대표의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우려하고 있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손학규 대표가 결심을 하면 큰일로 덮여가지고요. 참 이 단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호사가들은 이게 또 뭔가 큰일이 터지려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나 보죠, 변호사님? 사실 이 손학규 대표의 징크스는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정말 세간에는 이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서 과학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좀 우연의 일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떤 악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안 이루어지는 쪽으로 관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깜짝 답방이라든지 이런 좋은 쪽으로 네. 뭔가 이슈가 생기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측면일 것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는 사실 어떤 징크스가 생기지 네. 않고 손 대표가 이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이내에 단식을 철회하고 네. 관련한 부분들에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좀 국민 여론들에 더 접근을 하면서 이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을 통해서
바른미래당도 뭐 내부 결속의 문제도 그렇겠지만 내년 6월 전까지 국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 그리고 네. 여론을 조금 더 부응시키는 쪽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듯한 손학규 대표의 오늘 단식 5일차 행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